(24일) 새벽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살, 7살 어린 자매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아이들 부모가 새벽에 일을 나간 사이 불이 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차선을 바꾸는 상황을 노려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만 100명이 넘고 가로챈 보험금은 4억 원에 달합니다.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학부모와 제자 3명을 잃은 교사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재단 측 책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4일 새벽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살 그리고 7살 어린 자매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착했던 아이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붉은 불길이 아파트 4층을 집어삼킵니다. 헐레벌떡 대피한 주민들은 매서운 불길에 발을 구릅니다. 불이 난 건 24일 새벽 4시 15분쯤 부산 진구 계금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시작된 불은 잠들어 있던 10살, 7살 자매를 덮쳤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자매는 끝날 참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숨졌고 동생은 기계 호흡에 의존할 만큼 위중한 상태입니다. 부모가 생계를 위해 새벽에 함께 출근한 사이 벌어진 사고. 자매는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살갑게 인사하던 밝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기가 바로 저 옆에 있었어요. 그럼 아기가 이렇게 누웠는데 팔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저 연령대 높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애들 보면 항상 이뻐라 하고 우리 할머니들이 이뻐라 하다 보니까 인사성이 밝아가지고 할머니도 보면 꼭 인사하고 아파. 화재는 거실에서 시작돼 주방과 안방까지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들은 안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관할 단간분대에서 먼저 진입해서 그 안방에 있던 그 여아 2명을 구조해서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가득 차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손으로 더듬어서 불길이 휘쓴 자리에 남은 건 검은자뿐. 안타까운 사고 현장을 지켜본 주민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합동 감식을 진행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운전 중 차선을 바꾸는 상황을 노려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만 100명이 넘고 가로챈 보험금은 4억 원에 달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진구 한 도로입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려는 차량을 발견하고 속력을 높여 고의로 충돌합니다. 운전자 잘못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계획된 고의 사고였습니다. 지난 4년간 부산과 대구, 김해 시내에서 고의 사고를 낸 피의자는 40대 A씨와 B씨, 50대 C씨 등 모두 3명. 이들은 렌트 차량을 이용해 차선 변경 차량만 노려 120차례의 사고를 유발하고 4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내한테 가까이 이렇게 타고 와서 차선을 변경했는데 보험회사 아저씨는 내각 차선을 빨리 변경했다는데 그게 아니었어. 경찰관이 CCTV를 보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쌍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주범인 A씨는 동거녀와 지인을 번갈아 동승자로 태운 뒤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챙긴 후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금융계좌,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공모 정황을 모두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진로 변경 사고라도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보험 사기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의심 상황에서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고의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운전자가 차선 변경 시 방향 지시 등을 사용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험 사기 피의자 3명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학부모와 제자 3명을 잃은 교사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학부모회와 교사들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꿈을 안고 자라던 아이들의 죽음을 단순한 학업 스트레스로만 단정지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재단 측 책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 명도 아닌 3명의 아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교육당국의 공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학년 초부터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학교 운영과 학교 재단의 운영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연관성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피 끓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은 낮지만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시민단체협의회는 시민 1,122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지만 전체 응답자의 60.2%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70%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년 유입과 기업 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응답이 많았으며 통합 추진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선호한 의견이 67%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시가 OK저축은행 은맨 프로배구단의 연고지 유치를 확정하며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을 모두 갖춘 도시가 됐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OK 은맨 배구단의 부산 연고지 이전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배구단은 2025-2026 시즌부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을 홈경기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선 영남권 최초로 남자 프로배구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유치를 통해 유소년 배구 육성, 서부산 스포츠 저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배구단 유치로 부산은 프로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까지 4종목 모두를 보유한 전국 4번째 도시가 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민선자치 30년을 맞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부산의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부산시 정책 방향의 일치율이 90%에 달한다고 밝히고 초당적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 시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립, HMM 본사 이전 등 대통령 공약과 부산 정책을 연결하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국정기획단에도 수도권 중심 이슈만 당기지 않도록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국정과제 연계 전략 사업에 속도를 내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대정부 협력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23일 교육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부산시는 폐교를 워케이션 센터 등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산 캠퍼스 유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지원과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행정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역사회와 학교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농협과 함께 청소년 아침밥 먹기 운동과 쌀 소비 촉진에 나섭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농협 경제지주 및 농협 부산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지역체육 유망주 지원, 쌀 소비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청소년 식습관 개선과 농가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3일간 수영 팔도시장과 덕포시장에서 전통시장 판매 촉진 지원 행사가 열립니다.
수영 팔도시장은 미쉐린 셰프와 인기 맛집 셰프들이 참여하는 미식 페스타를, 덕포시장은 아시안 음식과 공연이 어우러진 이국적 야시장을 선보입니다. 최근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들이 반려견에 비비탄 수백 발이 난사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죠. 이들이 해병대 현역 군인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피해 견주에게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영상 리포트로 살펴봅니다. 지금 많이 안 좋죠.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금 뭐 한 마리는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사망을 한 상태고, 다른 지금 두 친구들도, 강아지들도 지금 불안해해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원래는 굉장히 애교쟁이 강아지였는데 가해자들이 또 피해자들에게 또 뭐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가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찾아와가지고 뭐 협박성 발언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는 굉장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거 침입한 거에 대해서 특수 주거 침입,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수 재물 손괴, 네 번째는 이제 총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저희가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물학대로 인해서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근데 이제 2027년부터 저희가 이제 동물보호법 이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은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법,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2027년부터는 5천만 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 이제 이렇게 5개년 계획이 나왔는데, 이제 그게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치의학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한 기반 조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4일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코에메디 제2공작인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국내 최초로 치과용 임플란트를 국산화한 코에메디는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이 공장을 통해 수출 확대와 생산력 강화는 물론 청소년 대상 산업체험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준공을 포함한 연이은 기업 유치를 통해 바이오 헬스 산업을 9대 전략 산업 중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치의학 중심 미래형 산업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중소기업의 수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 보험료와 신용 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추경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보험료 지원 한도를 최대 4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을 키우는 글로벌 수출 스타 육성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또 하반기에는 해외 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비대면 수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수출위기 현장 지원단 운영 등 현장 중심 정책으로 수출기업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지역 내 이 통장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가야대학교에서 2025년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홍태용 김해시장과 김해시장의 특강과 한상덕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의 초청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 통장들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높이고 봉사자로서의 가치와 자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